취업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7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온산 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학교 업무 정상화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울경 단체장들의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동남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발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이어 한국에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여 명에게서 8억 원 가까이 받아챙긴 현직 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울산해양경찰이 온산항운노조 노조원인 김모 씨 집에서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조합원은 그럼 가 전부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씨하고 제 윗동생가 관리하고. 김 씨와 김 씨의 동서인 온산항운노조 사무국장 조모 씨 등 3명은 온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67명에게 7억 8,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조 가입비와 진행비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가운데 실제로 취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들 말에 속아 다니던 직장에 정규직 전환도 포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울산이 지금 조선 경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선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급여 부분에서 되게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또 조 씨 등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빌린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직장이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90%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2014년 설립됐지만 수주를 하지 못해 단 한 건의 하역 작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학교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복지에 집중해 성과를 거둔 반면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노옥희발 학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임기 초반 교육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학교 업무 정상화로 교육 개혁을 완성하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강조한 대목입니다. 석 달여 동안 고교 무상급식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의 틀을 완성한 반면 아직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학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초등 입학생이 1,700명이나 급증한 데 따른 부족한 초등교사 45명을 자체 예산 23억 원을 들여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성, 일회성 이런 행사들은 다 줄이고 그래서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또 더 추가로 또 내려오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 조직 개편 때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위학교 행정 업무에 부족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학교와 수업연구대회 등 중복성 실적 위주 사업 10%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교사 업무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잡일 대신 교육 중심으로 학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에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학교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최초의 진보 교육감으로 교육 복지에 이어 학교 중심의 교육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노옥희 교육감이 현장 교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부산에 모여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건데
동남권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위기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기념해 부울경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생발전 결의문을 발표하고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강력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경제와 교통, 물, 안전 문제 등을 총망라에 조정하는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별 자치단체 간에 풀려고 하면은 창원김에 한성 할인 문제 하나 푸는데도 지금 10년 넘게 걸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너무 더디기도 하고 어렵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울산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신공항에 전략적인 지지를 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조금 멀어지더라도 광역 교통망이 그냥 김해에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그것은 울산 시민이 다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또 동남권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남북 경협 등 북방 진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이 부산의 항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 경남의 진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항만과의 어떤 연계적인 발전이 있어야지.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 부울경 단체장들은 공교롭게도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 전문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모두 하위권으로 떨어져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초강력 경제권 추진으로 현재 직면한 낮은 지지도와 보수 성향의 지역 정치 풍토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미국이 우리 수출차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에 자동차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 노동조합까지 나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거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연간 260만 대가 넘는 수출 물량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우리도 관세 완전 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25%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상황부터 과거 철강과 같은 규제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결정된 대미 철강 수출 쿼터와 같이 지난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를 쿼터로 제한받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국내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8만 8천여 대가 줄어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에만 25%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출 손실액은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수출 물량, 즉 쿼터 적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4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1%에 달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대차는 노조까지 나서 한미 FTA에 국회가 비준 절차에 돌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한미 FTA 재협상 국회 비준 동의를 보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렛대와 무기를 삼아서 미국발 통상 압박과 일본의 엔저 장기와 여기에 중국산 자동차의 성장 등 대외 악재 속에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섭니다. 정가변 의원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강길부 의원은 울산 경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를, 박맹호 의원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오일허브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은 의원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이상원 의원은 강동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 방안 마련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일감 부족으로 무기한 휴업 중인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4년 만에 일감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휴스턴 석유개발회사인 엘로그 익스플로레이션과 5천억 원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 1기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설계 작업을 거쳐 내년 8월쯤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년 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북구 대안마을의 석축이 준공된 지 6개월 만에 또 유실됐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3월 복구를 마친 대안마을 석축 가운데 40m가량이 이번 태풍 콩레이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구 진장동의 한 아파트도 태풍으로 아파트 외장재가 떨어지고 승용차 5대가 손상되는 등 태풍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울산 지역 원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울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8곳 확충됐지만 국공립 이용률은 8.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35%, 부산 15.6%, 강원 14.5%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이준영 판사는 시비 끝에 서로 술병을 던지거나 휘두른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또 45살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이 중 한 명은 같은 전과가 있어 양형이 더 무겁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재벌 총수만을 위한 배임 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회사에 귀속돼야 할 이익과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회사가 요구한 기준 미달 임금 지급 신청을 반대하며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4호기 운영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탈핵 울산행동은 방사선 누출에 따른 울산시의 주민 보호 조치가 수립돼 있지 않고 다수 호기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위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2019학년도 울산 공립유치원과 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내년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8개 분야 107명 모집에 355명이 지원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12.7대 1로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 4.1대 1, 초등교사 2.1대 1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2019년 3월 제2송정초와 제2호계초가 개교함에 따라 북구 송정지구와 호계 매곡지구의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바꾼다고 예고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남구 대현동의 학령인구 증가로 일부는 야음초가 아닌 용연초로 진학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의 성면 제거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학교의 성면 제거율은 17.8%로 전남 17.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울산시 교육청은 성면 제거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북구청이 지난달부터 매달 두 번째 수요일 이동건 북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하는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민원대에서 나온 민원을 3일 내에 현장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15일 이내에 민원 해결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